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대한 고백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45살, 서울의 한 사립대학에서 현대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이름은 강민우라고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엄격하지만 공정한 교수로 알려져 있고, 동료 교수들 사이에서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통하죠. 26년 전 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거쳐 10년 전부터 이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점잖고 단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제 안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혼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 제자의 누나를 만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제가 넘어서는 안 될 선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과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삶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5년 전 이혼한 후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서울 동작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면서 학교와 집을 오가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8시 30분에 연구실에 도착합니다. 오전에는 강의 준비를 하고 오후에는 수업을 진행하죠. 저녁에는 학생들 과제를 검토하거나 논문을 쓰고 밤 11시쯤 집에 돌아옵니다. 주말에는 주로 도서관이나 서점을 다니며 책을 읽었어요. 가끔 옛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그것도 점점 뜸해졌죠. 외롭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런 감정을 느낄 틈이 없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죠. 이혼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너무 일에만 몰두한다고 했어요. 대화가 없고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고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게 불행 중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어요. 아이가 있었다면 훨씬 더 복잡했을 테니까요. 이혼 후 5년 동안 저는 연애는커녕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낀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학생들을 가르치고 논문을 쓰고 책을 읽는 일상이 전부였죠. 그런 제게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현대문학에 의해 수업에 정수민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문학과 3학년 학생이었는데 정말 성실하고 우수한 학생이었어요. 과제는 항상 기한보다 일찍 제출했고 수업 중 질문도 핵심을 찌르는 것들이었죠. 다른 학생들과 달리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어요. 단체 과제보다는 혼자 연구하는 걸 선호했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 책을 읽곤 했죠. 어느 날 수업 후에 저를 찾아왔어요. 교수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제 졸업 논문 주제에 대해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무슨 주제를 생각하고 있니? 1990년대 한국 여성 문학의 정체성 탐구에 대해 쓰고 싶어요. 특히 이혼과 재혼을 다룬 작품들을 중심으로요. 흥미로운 주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1시간 넘게 수민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민이의 가정사를 조금 알게 됐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누나와 단둘이 살고 있다고 했죠. 누나가 10살 연상인데 부모님 역할을 대신해 주었다고요. 누나가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누나 덕분이에요. 누나는 대학도 못 갔어요. 저를 대학에 보내려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짠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희생이 있다는 게 놀라웠죠. 누나는 지금 뭐 하시니?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하세요. 정말 책을 좋아하시거든요. 교수님 책도 읽으셨는데 정말 감명받으셨대요. 그렇게 해서 수민이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됐습니다. 봄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성적을 다 처리하고 연구실에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민이가 찾아왔어요. 교수님, 혹시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네. 무슨 일이니? 사실, 누나가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해요. 제가 교수님 덕분에 논문 방향을 잡았다고 했더니 꼭 한번 뵙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학생의 가족을 만나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수민이가 워낙 간절하게 부탁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어디서 만날까? 학교 앞 한식당에서 6시에 뵙겠습니다. 수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나갔어요. 6시에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한식당이었는데 창가 자리에 수민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정소윤 씨였습니다.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어요. 수민이가 누나라고 해서 좀 나이 든 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36이라고 하더라고요. 검은 머리를 어깨까지 내려오게 단정하게 묶었고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화장은 거의 하지 않은 듯 보였지만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럽고 아름다워 보였죠. 안녕하세요, 교수님. 정소윤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일어서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는데 뭔가 따뜻한 느낌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강민우입니다. 수민이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저야말로 교수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수민이가 교수님 수업이 제일 재미있다고 늘 말하거든요.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분위기는 편안했어요. 수민이가 중간에서 이야기를 이어가 주었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흘러갔죠. 교수님, 누나가 교수님 책 정말 감동 깊게 읽었대요. 특히 외로움의 문법이요. 외로움의 문법은 제가 5년 전에 출판한 문학 에세이집이었어요. 이혼 직후에 쓴 책이라 개인적으로도 애착이 있는 책이었죠. 아, 그 책을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인상 깊으셨어요? 소윤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잖아요.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이해받지 못할 때 찾아온다. 그 문장이 정말 제 마음을 꿰뚫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하는 그녀의 눈빛에 뭔가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가장 힘들 때 쓴 문장이에요.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문학, 출판, 인생.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소윤 씨가 정말 박식하고 통찰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했지만 책을 정말 많이 읽은 게 느껴졌죠. 소윤 씨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세요? 문학 전공자들도 모르는 작가들까지 혼자 독학했어요. 책이 제 유일한 친구였거든요. 그 말에 묘한 공감이 생겼어요. 저도 외로울 때 항상 책으로 위안을 삼았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나올 때쯤 수민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 교수님. 제가 급한 과제가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누나, 교수님이 집까지 바래다 드려. 뭐? 갑자기? 수민이는 이미 뛰어가고 있었고, 저는 소윤 씨와 단둘이 남게 됐습니다. 죄송해요, 교수님. 동생이 좀 무례했네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봄밤의 공기는 선선했고, 가로등 불빛이 따뜻했죠. 교수님. 네. 실은 제가 오늘 교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왜요?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 제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녀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혼자가 되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하철역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 섰어요. 교수님,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커피 한 잔만 더 하고 가도 될까요? 아직 할 이야기가 남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이 대화가 끝나는 게 아쉬웠거든요. 근처 조용한 카페에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죠. 교수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네요. 혼자가 되는 게 무섭냐고. 아, 그건. 부담스러우시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무섭습니다. 지금도요. 서윤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교수님도요? 네, 이혼한 지 5년이 됐지만 여전히 혼자라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바쁘게 살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생각할 틈을 주지 않으려고요.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저도요. 저도 똑같아요. 소윤 씨도 이혼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2년 전에요. 5년 결혼 생활을 정리했어요. 그녀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말했어요. 사실 제 전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결혼도 주변의 압박 때문에 한 거였고요. 결혼 생활 내내 저는 투명인간 같았어요. 투명인간이요? 네, 있는 듯 없는 듯. 남편은 저와 대화하지 않았어요. 밥을 차려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출근하면서 다녀올게 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저는 집에 있는 가구 같은 존재였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신 거예요? 네,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낫겠다고요. 적어도 혼자면 저 자신과는 대화할 수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공감이 됐거든요. 제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아내는 제가 너무 일에만 몰두한다고 했어요. 감정 표현도 서투르고 로맨틱하지도 않다고요. 그건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글쎄요. 아내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저는 정말 일에만 매달렸거든요. 집에 와서도 논문만 쓰고, 주말에도 학교에 나가고, 아내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교수님의 열정이잖아요. 열정과 무관심의 경계는 애매해요. 제가 일에 열정적이었던 건 맞지만, 동시에 아내에게는 무관심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셨어요. 교수님, 이혼 후에 외로우셨죠? 네, 정말 외로웠어요. 특히 처음 1년은 매일 밤 잠들기가 힘들었어요. 저도요. 지금도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나 봐요.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소윤 씨가 자꾸 생각났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수민이가 연구실로 찾아왔어요. 교수님, 제가 참고 자료 좀 빌려가도 될까요? 그래, 어떤 자료? 1990년대 여성 문학 관련 논문집이요. 제가 자료를 찾아주는 동안 수민이가 말했어요. 교수님, 저희 집 근처시죠? 혹시 퇴근하시면서 들르실 수 있으세요? 자료가 좀 무거워서. 그래도 되겠니? 네. 누나도 교수님 다시 뵙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도 모르게요.
저녁에 수민이네 원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2층짜리 작은 빌라였는데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는데 서윤 씨였어요. 어머, 교수님. 어서 오세요. 수민이 있나요? 아, 수민이는 급하게 학교에 갔어요. 교수님 오시기 전에 급한 과제가 있다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게 수민이의 계략이었다는 거요. 그럼 제가 다음에 올게요. 이미 오셨는데 차라도 한 잔 하고 가세요. 제가 직접 내린 커피 맛있어요.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들어갔습니다. 원룸은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책장에는 책이 가득했고 작은 식탁과 소파가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앉으세요. 커피 금방 내릴게요. 서윤 씨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는 동안 저는 책장을 둘러봤어요. 정말 다양한 책들이 있었는데 문학책이 특히 많았죠. 교수님, 어떤 책에 관심 있으세요? 아, 이 책들. 다 읽으셨어요? 네, 대부분요. 책이 제 유일한 취미거든요. 커피를 받아 소파에 앉았어요. 서윤 씨도 맞은편에 앉았죠. 교수님, 저번에 못다 한 이야기. 계속해도 될까요? 무슨 이야기요? 외로움에 대해서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교수님은 어떻게 외로움을 견디세요? 혼자 사시면서요.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글쎄요. 사실 견디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것 같아요. 일에 몰두하고, 책을 읽고, 강의 준비하고, 바쁘게 살면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거든요. 하지만, 밤에는요? 혼자 집에 돌아갔을 때는요? 그때는, 솔직히 힘들어요. TV를 틀어놓고,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죠. 서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똑같아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정말 외로워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교수님. 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가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교수님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 말에 저도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그래요. 서윤 씨와 이야기하면 오랫동안 막혀있던 뭔가가 풀리는 기분이에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끔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우리의 만남은 조금씩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수민이를 통해서 만났지만 점점 우리 둘만 만나게 됐죠. 주로 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서윤 씨의 출판사가 근처에 있었거든요. 교수님, 오늘 새로 나온 소설 추천해 드릴까요? 어떤 소설인데요? 이혼 후 다시 사랑을 찾는 여자 이야기예요. 되게 공감 가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읽어봐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책 이야기, 일상 이야기, 때로는 깊은 인생 이야기까지 나눴어요. 어느 날은 비가 왔어요.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우산이 없던 저는 서점으로 피했는데, 우연히 서윤 씨도 그곳에 있었죠. 교수님. 여기서 뵙다니. 서윤 씨도 비 피하러 오셨어요? 네, 우산을 안 가져왔네요. 우리는 함께 서점을 둘러봤어요. 서윤 씨는 정말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권 한 권 꺼내서 보면서 설명해 주는 모습이 정말 생기 있어 보였죠. 이 책 정말 재밌어요. 교수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내용인데요? 중년 남자가 우연히 옛사랑을 만나서
아, 스포는 안 되죠. 우리는 웃었어요. 정말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죠. 비가 그치고 나서 함께 걸어 나왔는데 소윤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교수님, 혹시 주말에 시간 되세요? 주말이요? 왜요? 북한산에 가려고 하는데. 혼자 가기는 좀 그래서요. 함께 가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게 적절한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녀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가죠. 그 주말, 우리는 북한산을 올랐어요. 날씨가 정말 좋았고, 산은 실록으로 가득했죠. 교수님, 산 자주 오세요? 아니요, 오랜만이에요. 마지막으로 온 게 이혼하기 전이었나? 저도요. 결혼했을 때 남편이랑 한 번 왔었는데, 그때 남편은 계속 핸드폰만 봤어요. 외로우셨겠네요. 네. 정말 외로웠어요. 정상에 도착해서 우리는 가져온 김밥을 나눠 먹었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이 정말 아름다웠죠. 교수님, 여기서 보니까 세상이 참 넓네요. 그렇죠. 제 고민이 얼마나 작은지 느껴져요. 저도요. 이혼했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는데, 이렇게 보니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한참을 경치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편안한 침묵이었죠. 하산하면서 소윤 씨가 말했어요. 교수님,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은 것 같아요. 저도요. 정말 즐거웠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거요. 경고 7부, 흔들리는 마음.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소윤 씨를 만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녀의 웃는 모습,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 책을 읽는 모습. 모든 게 아름답게 보였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이건 안 돼. 그녀는 제자의 누나야. 선을 넘으면 안 돼. 매일 밤 이런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연구실에서 논문을 쓰고 있는데 수민이가 찾아왔어요. 교수님, 요즘 표정이 좀 어두우신 것 같아요. 무슨 걱정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논문 때문에 좀 피곤해서. 혹시 누나랑 자주 만나시는 것 때문에 부담되시는 건 아니에요? 깜짝 놀라서 수민이를 봤어요. 너 알고 있었니? 네, 누나가 말했어요. 교수님이랑 가끔 만나서 이야기 나눈다고. 저는 좋아요. 누나가 요즘 정말 밝아지셨거든요. 그래도 이게 적절한 건지 모르겠구나. 수민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교수님, 누나는 이혼 후에 정말 힘들어하셨어요. 웃는 것도 거의 못 받고 항상 우울해하셨죠. 근데 교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나는 내 교수고 교수님도 사람이잖아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정말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소윤 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지금 시간 되세요? 제가 좀 힘들어서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디 계세요? 집에 있어요. 수민이는 학교 MT 가서 없고, 저 혼자 있는데, 무섭고 외로워요. 지금 갈게요.
서둘러 서윤씨네 집으로 갔어요. 문을 열어준 그녀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전 남편이 연락을 했어요. 다시 만나자고. 그런데 제가 거절하니까 못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녀는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그 사람은 당신 인생에 없어요. 교수님. 저 정말 외로워요. 이렇게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 품에서 우는 그녀를 안고 있자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서윤씨.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물로 젖은 얼굴이 더 아름다워 보였죠. 그 순간 우리는 가까워졌어요. 입술이 거의 닿을 듯한 거리까지. 하지만 저는 멈췄습니다.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왜요? 우리 둘 다 외로운데. 그래서 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외로움 때문에 이러는 거라면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저는 한 발 물러섰어요. 그리고 나는 수민이의 교수예요. 이건 옳지 않아요. 서윤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약한 모습을 보였네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나도 흔들렸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정말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 교수님. 사건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신뢰가 되지 더 않는다면 이상 소윤 씨를 만나지 않기로요. 가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다음 나눌 수 날 있을까요? 그녀에게 긴 문자를 저 보냈어요. 교수님과 소윤 씨, 이야기하면 마음이 어젯밤 편해져요.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 말에 저도 솔직하게 제가 선을 대답했어요. 지키지 못할 뻔했네요. 저도 그래요. 생각해보니 소윤 씨와 우리의 이야기하면 만남은 여기서 멈추는 게 오랫동안 맞는 것 같아요. 막혀있던 뭔가가 풀리는 기분이에요. 저는 교수이고 당신은 그날 제 이후로 제자의 누나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만나기 만약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관계를 이어간다면 한 달 정도 수민이에게도 지나면서 피해가 갈 우리의 거예요. 만남은 조금씩 잦아졌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 둘다 지금 지금 외로워서 통해서 서로에게 서로에게 기대는 점점 거라면 우리 둘만 이건 만나게 진정한 됐죠. 감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주로 학교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만났어요. 두고 서로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요. 소연 씨의 출판사가 근처에 문자를 있었거든요. 보내고 나니 교수님, 가슴이 찢어지는 오늘 것 새로 나온 같았어요. 소설 추천해 드릴까요? 1시간 후 답장이 왔어요. 이혼 교수님 후 말씀이 다시 사랑을 맞아요. 찾는 여자 이야기예요. 저도 되게 많이 공감가더라고요. 생각해봤어요. 그래요? 우리가 서로에게 끌린 건 저도 외로움 때문일 수도 읽어봐야겠네요. 있죠. 이런 진짜 식으로 우리는 감정인지, 책 이야기, 아직은 일상 이야기, 모르겠어요. 때로는 깊은 인생 이야기까지 교수님의 나눴어요. 결정을 존중할게요. 어느 날은 비가 그동안 왔어요. 정말 갑자기 고마웠어요. 쏟아지는 비에 우산이 없던 저는 교수님 서점으로 덕분에 피했는데 다시 웃을 수 우연히 있었어요. 소윤 씨도 그곳에 있었죠. 그 문자를 보고 교수님, 저는 울었습니다. 여기서 뵙다니. 오랜만에 소윤 씨도 울었어요. 비 피하러 오셨어요? 월요일에 수민이를 네, 따로 불렀어요. 우산을 안 가져왔네요. 수민아, 앞으로 우리는 내 누나와 함께 서점을 관련된 둘러봤어요. 이야기는 하지 말자. 서윤 씨는 그리고 정말 책을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사람이었어요. 만나는 것도 자제하는 게 한 권 좋겠다. 한 권 꺼내서 보면서 무슨 설명해 일이 주는 있으셨어요? 모습이 정말 생기 아니, 있어 보였죠. 그냥 교수로서 이 학생 책 가족과 정말 너무 재밌어요. 가까워지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교수님도 같아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수민이는 뭔가 눈치챈 그래요? 듯 보였지만 더 이상 어떤 묻지 않았어요. 내용인데요? 그렇게 중년 남자가 우연히 저와 옛사랑을 소윤 씨의 만나서 만남은 끝났습니다. 스포는 안 되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웃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죠. 소윤 씨 생각이 계속 났고 비가 그치고 나서 후회도 많이 많이 걸어 했죠. 나왔는데 소윤 내가 씨가 너무 조심스럽게 원스럽게 물었어요. 물었어요. 건 아닐까? 교수님, 우리 둘 다 성인인데 혹시 주말에 시간 사랑할 되세요? 권리가 있는 거 아닐까? 주말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북한 선택이 살에 옳았다는 가려고 하는데 확신이 들었어요. 혼자 가기는 좀 우리는 그래서요. 둘 다 외로움에 취약한 함께 상태였어요. 가실래요? 만약 저는 저는 관계를 잠시 망설였어요. 망설였어요. 결국 서로에게 이게 상처만 주었을 거예요. 적절한가 싶었거든요. 학기가 끝나갈 무렵 하지만 수민이가 결국 연구실로 그녀의 찾아왔어요.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 제가 대학원 좋아요. 진학하기로 했어요. 가죠. 그래.
그 주말 우리는 북한산을 올랐어요. 부산대학교요. 날씨가 정말 좋았고 거기 여성문화 전공으로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교수님, 산 좋은 자주 선택이다. 오세요? 아니요. 잘 될 거야.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나도 부산으로 이사 가기로 했어요. 전이었나? 누나도? 저도요. 네, 결혼했을 때 출판사에서 한번 와세안을 받으셨대요. 그때 남편은 새로운 계속 시작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외로우셨겠네요. 그 말을 듣고 네, 안도가 됐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잘 됐네. 정상에 도착해서 우리는 가져온 김밥을 나눠 먹었어요. 지내니? 요즘 시내가 좋아지셨어요. 전망이 정말 아름다웠죠. 웃는 것도 많이 보이고 교수님, 여기서 새로운 보니까 취미도 생겼대요. 세상이 참 넓네요. 요가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다행이다. 제 고민이 얼마나 작은지 교수님. 느껴져요. 사실 누나가 교수님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혼했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는데 하지만 이렇게 교수님이 세상을 계속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참을 경치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은 만약 없었지만 관계가 시작됐다면 편안한 침묵이었죠. 나중에 더 복잡해졌을 거예요. 하산하면서 소윤 씨가 말했어요. 수민이의 말이 맞았어요. 교수님,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내가 이해해줘서 고마워. 오랜만에. 아니에요. 진짜 웃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교수님이랑 누나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정말 생각했어요. 즐거웠어요. 둘 다 좋은 분들이니까 저는 깨달았어요. 근데 이건 생각해보니 그건 제 욕심이었던 것 아니라는 거요. 교수님은 교수님대로 흔들리는 누나는 마음. 누나대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철이 든 소윤 씨를 만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웃는 모습, 수민이는 부산에서 대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있고 가끔 이메일로 안부를 전해왔게 보였죠. 그리고 하지만 어느 시에 특별한 소식이 왔습니다. 이건 안 돼. 교수님, 그녀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선을 넘으면 재혼하기로 했대요. 매일 밤 이런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쁘면서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어느 날 연구실에서 논문을 쓰고 있는데 수민이가 좋은 찾아왔어요. 분을 만나셨나 보구나. 교수님, 요즘 표정이 좀 어두우신 것 같아요. 누나 회사 동료인데 정말 무슨 좋은 걱정이 있으세요? 누나가 아니야, 정말 행복해 보여요. 논문 때문에 좀 피곤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나랑 자주 만나시는 것 때문에 수민아, 부담되시는 누나한테 건 아니에요? 축하한다고 전해줘. 깜짝 놀라서 수민이를 봤어요. 그리고 교수님, 누나가 교수님께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네, 누나가 말했어요. 교수님이 선을 지켜주셔서 교수님이랑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이야기 준비할 수 있었대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좋아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요즘 정말 밝아지셨거든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인받은 기분이었죠. 이게 적절한 건지 모르겠구나.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수민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외롭기도 하지만 교수님, 그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정말 힘들어하셨어요. 그리고 웃는 것보다 거리 못 받고 저는 교수로서의 선을 지켰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교수님 만나고 나서 지금은 그 일이 있은 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수민이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으로 부산에 내려갔어요. 하지만 나는 내 교수고 심사가 끝나고 교수님도 수민이가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죠.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교수님, 누나도 그 오기로 했어요. 제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일주일 후 정말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저녁이었어요. 소윤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소윤 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옆에는 교수님, 남자분이 함께 있었죠. 지금 시간 되세요? 교수님, 오랜만이에요. 좀 힘들어서요. 소윤 씨는 정말 밝아 보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일이에요. 같았죠. 오랜만이에요. 집에 있어요. 축하드려요. 수민이는 고맙습니다. 학교에 가서 없고 제 남편이에요. 저 혼자 있는데 남편분은 무섭고 정말 좋아 보이는 분이었어요. 지금 갈게요. 소윤 씨를 바라보는 눈빛이 서둘러 소윤 씨네 집으로 사랑으로 가득했죠. 문을 열어준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부어 있었어요.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전 식사가 끝나고 나올 때 연락을 했어요. 잠깐 저를 따로 불렀어요. 다시 만나자고. 교수님, 그런데 제가 거절하니까 선을 지켜주셔서 정말 말을 감사해요. 많이 했어요. 뭐려? 그녀는 울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때 관계가 시작됐다면 저는 어쩔 줄 몰라 우리 둘 다 상처만 받았을 그녀를 거예요. 안아주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저는 괜찮아요. 다시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됐어요. 그 사람은 당신 인생에 없어요. 행복하세요. 소윤 씨. 교수님. 교수님도 정말 외로워요.
이렇게 밤 혼자 사는 게 호텔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너무 생각했어요. 힘들어요. 제 품에서 사랑이라는 우는 감정이 그녀를 소중하다고 안고 해서 있자니 모든 사랑을 마음이 실현해야 하는 건 흔들렸어요. 아니라는 걸 저는 저는 배웠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때로는 들어 저를 멈출 줄 바라봤어요. 아는 것, 선을 지킬 줄 아는 눈물로 것도 젖은 얼굴이 진정한 사랑의 한 아름다워 형태가 보였죠. 아닐까요? 그 저는 순간 여전히 혼자입니다. 우리는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입술이 거의 닿을 듯한 왜냐하면 거리까지. 저는 옳은 선택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리고 멈췄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안 돼요. 적어도 두 사람은 행복해졌으니까요. 안 돼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왜요? 하셨을까요? 우리 저는 저는 제 외로운데. 선택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안 돼요.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우리가 들어주셔서 지금 외로움 정말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라면 혹시 나중에 비슷한 후회할 상황에 거예요.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한 용기를 용기를 내서 내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남자는 수민이의 힘들어도 교수예요. 나중에는 그 선택이 이건 옳았다는 옳지 걸 않아요. 알게 될 거예요. 소윤 씨가 고개를 공감하셨다면 숙였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죄송해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제가 너무 나눠주세요. 약한 모습을 보였네요. 다음에도 진솔한 이야기로 아니에요. 찾아뵙겠습니다. 당신 잘못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나도 흔들렸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정말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